그런데 원인이 질병이라는 건 뭐냐면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그냥 자기 돈 내야 돼요. 이게 사실이면. 보험금 청구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상해가 질병으로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해 사고가 발생해서 내가 혼자 넘어져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치료를 받고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자료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가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러면은 내가 다친 게 아니게 되는 거네 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럴 때 손해사정 사례, 이번에는 배상 책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은행 업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왜 은행 입구를 보시면요,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제 경사길 같은 거 있습니다. 휠체어 밀 수 있게. 거기로 내려가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상태가 심해서 119 불러서 병원을 옮기고 그로 인해 수술도 진행하고 그래서 장기간 입원을 하셔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일어난 사고다 보니까 아주머니께서 은행에다가 배상 책임, 니네 은행에서 볼일 보고 나가다가 넘어졌으니까 니들이 배상해라 라고 했고, 은행에서는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시켜줬습니다. CCTV 봤는데 자기네 업장에서 넘어진 게 확인이 됐거든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진단서를 보시면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그리고 두 번째는 척추협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질병이에요. 상해로 발생할 수가 없는 진단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견에다가 뭐라고까지 쓰셨냐, 제11, 제12 흉추관 황색인대 골화증에 의해서 흉추 척수증을 진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요, 여러분, 사고 경위가 뭐였죠? 미끄러져 넘어졌죠. 그래서 수술을 하셨죠. 그럼 병원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원인이 질병이라는 건 뭐냐면 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그냥 자기 돈 내야 돼요. 이게 사실이면. 게다가 첫 번째 사례와 비교 더 어려운 건 뭐냐, 첫 번째 거는 제가 압박골절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상해로 될 만한 건이니까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냐, 정말 질병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고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았죠. 그래서 환자분은 전문가가 이 정도인데 환자는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다가 저희에게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의뢰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의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질병으로 기재된 진단명에 대해서 이것이 상해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고라는 거는 상대방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나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네가 좀 그게 미진했다라는 의미로 과실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수의 판례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우선 환자의 후유증부터 판단을 하기로 했거든요. 후유장애 진단, 맥브라이트 평가상 노동력 상실률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회신이 딱 부러지는 없고 준용을 했는데 노동력 상실률 24%를 평가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사정서를 써서 보험사에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상해를 인정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의사의 소견서도 받고 사고 경위도 보고, 그래서 후유장애 진단서도 같이 제출을 해서 이것을 토대로 보험회사가 법률자문이랑 의료자문 둘 다 갔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상해가 일부 인정이 됐습니다. 진단 자체가 워낙 질병이다 보니까 기여도는 50%에 불과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진행 가능하고요. 두 번째, 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다수의 판례를 근거로 은행 측 책임을 50%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손해사정을 해본 결과 최종 산출된 피해액은 1,624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환자분께서도 이것을 수용하셔서 원만히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자, 보험금 청구 기술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내가 넘어져 다쳤을 때, 아니 무슨 사고 당했을 때 분명히 상해로 입원을 해서 치료받고 좀 심한 경우 수술도 받았는데 이게 질병으로 돼 있으면 정말 아찔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MRI와 엑스레이를 토대로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더 힘들었고요. 그래서 환자가 납득할 만한 손해사정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되어서 뿌듯함을 느꼈었고요. 보험금 청구 기술 보청기는요, 매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의 출근길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내용 보시고 좋았다 생각이 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엔 좀 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